여러분들,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소금물에다 담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스크에 묻어있던 이 바이러스가 죽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미디어 시대 가짜 뉴스에서 살아남기 김현웅입니다. 여러분은 뉴스 어디에서 보시나요? 예전에는 종이신문, TV로 뉴스를 많이 보셨죠.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만 켜면 수많은 뉴스를 볼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해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SNS에는 수많은 정보가 돌아다니죠. 그런데 그 정보가 전부 다 사실일까요? 며칠 전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도로 보행 중에 마스크 미착용할 경우 마스크 파파라치가 그걸 촬영해서 신고하면 벌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파파라치 신고 한 건당 3만 원 벌 수 있다. 주위 분들에게 알려달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요즘에 좀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10만 원 벌금이 부과되는 건 사실이지만 도로 보행 중이 아니라 지하철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착용할 때이고요. 마스크 파파라치에게 3만 원 보상금으로 주어진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뉴스인 줄 알고 실제로 카메라 들고 파파라치 하려고 나가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가짜 뉴스가 진짜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난해 11월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감염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려 사람들을 불안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바로 가짜뉴스. 가짜뉴스란 사람들의 흥미와 본능을 자극해 시선을 끌기 위한 거짓 정보를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자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여기 소금 성분이 안에 들어가게 돼서 이 안에 내부 DNA와 RNA를 파괴를 해서 죽인다.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게 소금물에다 담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스크에 묻어있던 이 바이러스가 죽게 됩니다. 소금물이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SNS에 수없이 많이 공유됐습니다. 친구가, 애인이, 가족이 보내준 메시지 속에 이 가짜뉴스 바로가기가 들어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걸까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전파력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초창기에는. 그런 상황에서 가짜뉴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 왜곡된 정보나 가짜 뉴스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틈새를 타고 들어서 사람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만약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는 가짜 뉴스를 믿은 사람이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 뉴스는 관심을 얻지만 그걸 믿은 사람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교회. 이곳에서 가짜 뉴스 때문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다며 소금물로 교인들의 입을 헹구고 손을 닦아주는 촌극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벌어져 코로나 확진자가 66명이나 나왔습니다. 내가 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이 시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는 것.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본능적인, 본성적인 부분과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닐까. 코로나 처음엔 무서웠다가 아유 이것 때문에 좀 답답한데 자 그러면 이제 나를 좀 더 편하게 하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결국엔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그걸 믿어버릴 수 있죠. 또 다른 가짜 뉴스. 자신을 보건대학교의 총장이라고 소개하는 SNS 글입니다.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의학 전문가의 실명이 적힌 글을 진짜로 믿은 사람들. 한때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인기리에 공유됐습니다. 이 가짜뉴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김희진 총장이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돼 있지만 사실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김 총장은 실제로 이런 글을 작성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더 많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보건의학 전문가의 이름을 사칭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SNS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칭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 페이스북에 박항서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그를 사칭하는 수없이 많은 계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가짜 신분과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88.8%는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고 했고 60.6%는 실제로 가짜 뉴스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남아시안 게임 축구에서 60년 만에 우승한 베트남.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이끈 박항서 감독은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를 주목했죠. 선수들을 가족처럼 대했다는 친밀한 리더십을 성공 비결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등장한 기사 하나. 훈련이 힘들다고 반항한 선수들 눈물 쏟게 만든 박항서 감독의 한마디라는 제목입니다. 훈련 중이던 베트남 선수들이 힘들다고 불평하자 박 감독은 힘들면 가슴에 붙어있는 베트남 국기를 생각해라. 넘어지고 실패해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라고 말했고 베트남 선수들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 국내 한 채널의 뉴스 도중 진행자가 직접 소개했을 정도로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알고 보니 가짜 뉴스였습니다. 한 축구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이 올린 글이 기사화된 것인데요. 베트남 신문을 번역한 것처럼 출처와 날짜까지 적어놨습니다. 이 출처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베트남 경제시보는 실제로 발간되고 있는 신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날짜를 확인해 봅니다. 해당 기사가 실렸다는 날 신문에는 박항서 감독 관련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네티즌이 재미로 쓴 글에 기자들은 물론 뉴스 진행자까지 속은 겁니다. 많은 가짜뉴스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목과 관심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 너 나 무시하지 마. 나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잘난 체를 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관종의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대구 시내의 한 거리. 차 앞을 가로막은 여성이 운전자를 위협하듯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여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환자들이 착용하는 팔찌를 둘렀습니다. 이 영상은 신천지 격리 환자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중년 여성의 얼굴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슈퍼 전파자라며 수없이 많이 공유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 모두 가짜 뉴스였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코로나와 관계없는 환자였고 사진 속 여성은 평범한 일반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확인도 하지 않고 거짓 정보를 공유한 걸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급증한 가짜 뉴스에 대해 카이스트 연구팀에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1이면 이게 있는 대로 다 쉬어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에 관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불안, 분노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를 먼저 측정을 해서 저희가 12개의 코로나 관련 루머들을 뽑았어요. 근데 그 루머들은 정치적인 건 아니고 바이러스에 관한 거, 치료법에 관한 거 이런 루머들이었는데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yes, no.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느냐, yes, no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연구팀은 국내 성인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지 아니면 불안함을 느끼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어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12개를 보여준 뒤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가짜뉴스 전파에 크게 기여하지 않아요. 근데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 사람들보다 분노를 느낀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더 신뢰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공유했다는 겁니다.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상황이 불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행동하기 앞서서 약간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보를 탐색하고 물어보고 정보를 수집에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이는 거죠. 근데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보다는 일단은 퍼뜨리고 일단은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국에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돼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받은 신천지교. 하지만 이런 분노는 엉뚱한 오해를 불렀습니다. 신천지 신도가 운영하는 가게라고 가짜뉴스가 돌아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분노라는 마음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묻지마 공유하도록 만든 겁니다. 가짜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짜 뉴스에만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한 말, 누가 그러던데처럼 정확한 취재원 없이 책임 회피성 어구를 사용한다거나 발각, 들통, 충격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가 매우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가짜뉴스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국가 중 가장 적극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친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민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뿌리고 있습니다. 난민촌에서 난민과 함께 셀카를 찍은 메르켈 총리. 트럭 테러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처럼 배경을 조작하거나 사진 속 난민을 폭탄조끼를 입은 테러리스트로 만들거나 비슷한 외모의 테러리스트 사진을 내세워 오해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이렇게 서치하다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정보보다는 자극적인 정보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인터넷상에 떠돌면 그걸 가서 클릭해 보게 되고, 두 번째, 그런 정보를 발견하면요, 그걸 또 퍼나르기 시작해요. 독일의 호헨하임 대학 연구팀에서 가짜뉴스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언론사를 가장한 페이지를 만들고 이민자들에게 반감이 들 만한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게재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독일 국민들의 세금을 갉아먹는다는 자극적인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올리고 4일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내용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에 나온 바트 오일렌이라는 곳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뉴스를 공유한 겁니다. 뉴스는 정보인데 그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그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사고를 하고 또 사고를 한다면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다 그 기본적인 뉴스에 의해서 이어지는데 가짜 뉴스에 접하면, 그러니까 가짜 정보에 접하고 그 가짜 정보에 의해서 사고가 또 편향이 되고 그 편향된 사고는 또 편향된 그 행동을 일으키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은 그야말로 가짜뉴스의 잔치였습니다. Hello, South LA! When you hear Donald Trump say, we're going to just keep all Muslims out of America, that is not only shameful, that is dangerous. The politicians and the special interests, when we win and return the power back to the people, that's going to happen. Going to happen. 당시 유독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는 가짜뉴스가 많았습니다. 이런 황당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피자 가게를 향해 총을 난사하고 체포당했습니다. 그가 총을 쏜 가게는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 성매매를 했다는 가짜뉴스 장소로 지목된 곳. 피자 가게 지하에서 끔찍한 일을 벌였다며 사진까지 등장했는데요. 실제 가게 지하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짜뉴스는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보의 소비가 너무 정파적인 거예요. 그 정파적인 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정파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주거든요. 나는 보수니까 보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논의들을 쉽게 믿죠. 나는 진보니까 진보 진영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쉽게 믿죠. 자기 편이란 이유로 검증 없이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런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정치 가짜뉴스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2016년 대선이 끝난 후 검색 사이트에서 투표 결과를 검색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떴던 기사입니다.
트럼프가 클린턴을 상대로 선거인단과 투표수에서 모두 이겼다는 것. 역시 가짜 뉴스였습니다. 전체 투표수는 클린턴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 가짜 뉴스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뉴스처럼 공유됐습니다. These crowds are terrific. Thank you very much. 그 대선 때도 그런 특정 분야의 어떤 한쪽에 치우치거나 왜곡되거나 조작된 정보가 단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검증돼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대선 기간 지난 이후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대선 때는 아니면 말고식 또는 카더라식 또는 사실이 아니어도 일단 네거티브 전략을 하고 보는 거죠.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서는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더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가짜 뉴스는 보통 SNS에서 공유되고 전파됩니다. 당시 조사 결과 미국인 10명 중 6명이 SNS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뉴스 소비 행위라는 게 내가 방 안에서 혼자 내 핸드폰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뉴스 소비 행위는 사실은 SNS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친한 사람과 같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짜 뉴스는 어떻게 전파될까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가짜 뉴스의 전파 과정을 추적한 결과 진짜 뉴스와 다른 점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사나 방송사의 계정을 중심으로 퍼지는 진짜 뉴스와는 달리 가짜 뉴스는 개인에서 개인으로 게릴라처럼 퍼진다는 겁니다. SNS로 연결된 친구들을 통해 가짜 뉴스가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불특정 다수하고 접촉해서 그 사람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처럼 인터넷상에 떠도는 자극적인 정보는 결국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극적인 내용을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끌려서 클릭하게 되고 클릭한 정보를 자기와 관련돼 있는 SNS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도 엄청난 속도로 일반 뉴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Thank you. God bless you. And may he forever bless thes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도 집권 8년 내내 가짜뉴스에 시달렸습니다. 오바마의 중간 이름이 후세인인 탓에 그가 이슬람교 신자라는 가짜뉴스가 계속됐습니다. 오바마는 자신을 기독교도라고 밝혔지만 아직도 그를 이슬람교도로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군요. 녹색 소비자 연대가 우리나라 성인들을 대상으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응답자 대다수인 93.2%는 모바일 동영상 정보에 대한 사실 판단 능력을 보통 이상이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가짜뉴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정답률은 평균 58.5%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짜뉴스에 속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가짜뉴스를 얼마나 잘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보 홍수에서 이래 하다 보면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내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하는 거죠. 뭐 살아온 상식 수준 판단하는 거죠. 내 답이 내가 맞다, 그것도 틀리다, 그것도 사실은 몰라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그런 게 너무 많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검증 안 된 걸 자기 생각대로 막 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그걸 잘 판단을 해서 읽어야 되겠죠. 시민들에게 3가지 뉴스를 보여주고 진짜 뉴스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이 뉴스들은 팩트체크 결과 가짜뉴스인 것으로 판명난 것들입니다. 3가지 뉴스를 본 시민들의 선택은 과연 어떨까요? 진짜인데 지금은 뉴스 내용을 요리조리 살펴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시민들.
서로 의견이 다르자 말다툼까지 일어납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야. 내 마음인데 왜 가짜 뉴스를 어디서 본 것 같다며 진짜 뉴스로 아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진짜 뉴스 미치신 게 어떤 거죠? 이거요? 네. 이거. 왜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 그냥 인터넷에서 네. 너무 많이 접했어요. 아, 저 뉴스를요? 네. 이거 왜 진짜 뉴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진짜 뉴스 낼 것 같은데? 진짜 뉴스 같은데? 가짜가 아니라? 선생님 이게 왜 진짜 뉴스라고 생각하셨어요? 여기 천지일보에서 진실도 있으니까 이게 악수한 게 그대로 뜨지 어디 가겠어? 어디 가겠냐고. 그냥 거짓말이 없는 거지. 조사 결과 이미 가짜로 판명된 기사들인데도 여전히 진짜 뉴스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수많은 SNS에 가짜 뉴스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거짓 정보가 있거나 예민한 주제를 다룰 경우 게시물을 가리거나 경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코로나 관련 트윗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표시됩니다. 페이스북에서도 가짜 뉴스를 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게시글을 가리는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도 가짜 뉴스를 막기엔 역부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 노력을 하는 건 사회가 기술을 가지신 분들에게, 내지는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당연히 요구를 하는 거고,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거를 차단하거나 몇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경과된 바를 보면 이 속도가 사실은 특히 이제 기술의 발전과 결부된 이 속도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제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논의, 이제 어떤 뭐 제도의 확립, 이 속도를 훨씬 압도하고 있거든요. I don't know. Killmonger was right. 가짜 뉴스를 막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가짜 뉴스를 만드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오바마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담을 쏟아냅니다. 사실 오바마가 실제로 한 말이 아닙니다. 딥페이크라 불리는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한 말인 것처럼 얼굴을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얼굴뿐만 아니라 신체 부위까지도 바꿀 수 있어서 영화나 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는 유리하지만 이 기술이 가짜뉴스에 사용될 경우 우리가 가짜뉴스를 구별해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어쩌면 가짜뉴스 전성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더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걸 찾아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페이크 뉴스나 이런 가짜 뉴스를 찾아내기 위한 또 기술이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이걸 다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다운받아 사용하는 앱. 가짜 뉴스를 만들어주는 앱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324명 발생했다는 신문기사. 이 기사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진자를 사망자로 바꿔 입력합니다. 그러자 불과 몇 초 만에 확진자 수가 사망자 수로 바뀝니다. 감쪽 같은 가짜 뉴스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영상 자막도 조작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악수하는 사진. 이 사진에 남북 정상 연내 통일 합의라는 자막을 넣어보겠습니다. 실제 방송 화면을 저장한 것 같은 사진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 SNS 친구들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장난으로 보낸 가짜뉴스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진짜인 것처럼 퍼질 수 있는 겁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9 2020년 4월 25일 0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우리의 위대한 한 네티즌이 만들어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김정은 위원장 사망 가짜뉴스. 실제로 북한 TV에서 보도한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했습니다. 조화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 마치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을 추도하는 듯이 보일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시장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봐요. SNS 시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게 없어질 거다. 이거는 어렵다고 보고 법적으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조작된 내용이 마치 그 사람이 발언한 것처럼 덧입혀서 만드는 것은 이건 범죄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거는 규정을 하고 또는 규제를 해야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서는 SNS에서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허위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습니다. Für strafbare Hetze darf es in den sozialen Netzwerken genauso wenig Platz geben, wie das auf der Straße der Fall ist. Und um das besser durchzusetzen, um geltendes Recht besser durchzusetzen, haben wir dieses Gesetz vorgelegt, auch weil wir es den Opfern von Hasskriminalität, und das werden bedauerlicherweise immer mehr, auch schuldig sind. In Deutschland auf jeden Fall. 독일이 이런 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Twitter löscht nur 1% der strafbaren Inhalte und bei Facebook ist es deutlich weniger als 50%. Dass das aber funktioniert, zeigt YouTube, denn die löschen 90% der strafbaren Inhalte. Die Meinungsfreiheit findet ihre Grenzen am Strafrecht. 앞으로 독일 내 SNS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허위 정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24시간 내 접근을 차단하고 심사를 통해 삭제하지 않으면 우리 돈으로 약 66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선거 기간 동안 등장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조작 대처법을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20여 개 발의됐지만 제정 논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항하는 방법은 언론사, 방송사 위주의 팩트체크입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가짜뉴스의 모든 요소를 분석해서 거짓은 무엇인지, 사실은 무엇인지 가려내는 겁니다. 가짜뉴스 퇴치를 위해 시민단체도 나섰습니다. 가짜뉴스는 뭐였나? 국내 시민단체 30여 곳이 힘을 모아 설립한 가짜뉴스 체크센터. 거의 1억 가까이 되죠. 뉴스 소비자의 시선으로 생활 밀착형 팩트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방문자고는 그 이슈별로 가짜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별로 이슈가 생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제일 많고요. 시민단체까지 나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제 시민들이 이제 뉴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결합을 해서 뉴스를 체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진짜인지 어느 부분이 가짜인지, 그리고 이런 뉴스가 왜 생산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주제의 가짜뉴스를 다루는 언론사와 다르게 뉴스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팩트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짜뉴스 체크센터의 그 플랫폼 이름은 시민체커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체크한다 그래서 시민체커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가짜뉴스를 신고하고 또 가짜뉴스를 체크해서 가짜뉴스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정보와 사고를 갖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게 목표죠.
가짜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시중에 위조 지폐가 많이 풀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현금을 받을 때마다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겠죠. 가짜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조 지폐를 가려내듯이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 한 연구소에서 가짜뉴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언론 사명, 기자 이름, 작성일이 나와 있는지, 실체를 알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있는지, 믿을 만한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인지, 참고 자료의 출처가 분명한지 등인데요. 사실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뉴스를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진짜 정보인지 여러 번 확인해보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프랑스도 가짜뉴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팩트체크를 하고는 있지만 가짜뉴스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Beaucoup de médias français se sont lancés dans le fact-checking il y a plusieurs années. On peut citer les décodeurs du Monde, AFP Factuel ou encore Check News. Et il est vrai que les médias français ont pris la mesure de l'importance de ces sujets. Il reste toutefois un problème majeur, c'est que les fake news auront toujours un temps d'avance sur les journalistes. Qu'est-ce qui vous a marqué dans l'actualité? 프랑스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가짜뉴스 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수학과 영어를 배우듯이 프랑스에서는 가짜뉴스 구별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가짜뉴스가 돌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팩트체크를 해봤자 늦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디어를 올바르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On a des ateliers thématiques. On va travailler sur, par exemple, la hiérarchie de l'information, la caricature, le détournement des images, les fausses informations. Vous envoyez beaucoup des fausses informations? Oui. Oui, madame. Il y a 8 titres. On va regarder ensemble. D'abord, vous les regardez et vous réfléchissez si, selon vous, ils sont vrais ou pas, ces titres. Vladimir Poutine ne croit pas que l'homme provoque le réchauffement climatique. C'est vrai. Ça, C'est qui Poutine? C'est Vladimir Poutine.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는 어떨까요? Après nos ateliers, on s'aperçoit souvent que les jeunes sont capables d'analyser une image, de douter d'une publication et de faire fonctionner leur esprit critique. Et c'est là notre grande victoire. Car notre objectif est de faire en sorte qu'ils ne soient plus passifs par rapport à tous les flux d'informations qu'ils reçoivent au quotidien. C'est vraiment un travail d'équipe.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 가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견학합니다. Ici c'est le labo photo et la dernière partie de ce qu'on fait ici c'est le logiciel Tungsten, c'est un logiciel d'analyse d'image qui nous permet de voir si les photos ont été truquées, trafiquées, modifiées. Donc en gros tout ce qui est catastrophique. 진짜 뉴스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가짜 뉴스도 구별할 수가 있겠죠. Alors, on va faire la conférence de rédaction. 견학 후에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진짜 뉴스를 보는 자신만의 눈을 길러냅니다. 이런 입체적인 교육 뒤에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Il y a d'abord un soutien financier. Notre association est soutenue financièrement par le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et par le ministère de la Culture. Et sans ce précieux soutien, nous ne pourrions pas exister. Et puis, il y a aussi une vraie volonté politique du gouvernement de s'attaquer à ces entreprises de désinformation que sont les fausses informations et les théories du complot.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부 단체에서 가짜뉴스 구별하는 법을 비롯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증 방법도 우리가 이렇게
팩트체크 주제로 가장 좋은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것, 그리고 대립되는 가설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버릴 가설을 주제로 잡고 팩트체크를 해서 그거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는 게 가장 최선이고요. 네, 그래서 내가 버릴 가설을 주제로 잡는 게 제일 좋고. 어떤 뉴스를 보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이 담긴 뉴스도 참고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가짜 뉴스를 가려내는 법을 배웁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나도 팩트체크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플랫폼을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짜 뉴스를 좀 체크를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내용의 어떤 좀 진실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법도 교육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 잘못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핸드폰에 보시면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에 격자를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다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 전문적으로 쓰시기에 좋은 기능인데 이곳 수강생들은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데요. 이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중 하나입니다. 미디어는 방송, 언론을 뜻하고 리터러시는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정보 보는 눈이 길러진다는 뜻이죠. 지금은 유튜브나 또는 신문에 보면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양 이렇게 많이 그 구독자나 애청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정말 거짓이 아닌 진짜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가짜 뉴스에 너무 정말 실증나 있었는데 그거를 좀 판별하고 그걸 어떻게 추적해서 그거를 체크해 보는지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유익했다고 생각해요. 수업 후 토론 시간. 그날의 주제를 정해 학생들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해봅니다. 커피가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요인이다라는 헬스조선에 나와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논문이나 통해 봤을 때 하루에 2-3잔 정도는 오히려 좋다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좀 촉진하기 때문에 칼슘이 몸 안에 있는 어떤 성분들과 함께 약간의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골다공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커피를 좀 진하게 타서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맞아요. 배가 좀 고르가고 이럴 때는 약을 사 먹는 것보다는 아주 진하게 커피를 좀 내려서 딱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확 뚫립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뉴스가 넘쳐난 시대에 올바른 정보를 가려내고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단순하게 기술 교육이라든가 뭐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고 이런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작이라는 거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서 자신의 이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유통이 됐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보여질 건까지 고민하는 리터러시 교육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일부 학교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더 많은 가짜 뉴스를 보게 될지도 모르는 만큼 뉴스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의 생명력은 질깁니다. 이미 가짜 뉴스로 판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SNS에 남아 있고 여전히 사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플랫폼에서 그 가짜뉴스 디텍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알고리즘 돌리고 있는데 전체의 뭐 10%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가짜뉴스 탐지가 되면 전파는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의적절하게 다 대응할 수 없죠. 그럼 나머지 90%는 시민의 역량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개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느끼고 그 능력 배양을 위해서 사회가 투자를 해야죠. 사회 혼란을 부르는 가짜 뉴스를 없앨 수 없다면 걸러내는 법이라도 알아야 하겠죠. 가짜 뉴스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한다고 할 정도로 깁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정치가인 옥타비아누스는 경쟁자인 안토니우스에게 나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 로마를 배신할 것이란 소문을 냈습니다. 그 결과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됐죠. 그런데 현재 가짜 뉴스의 영향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옛날의 소문에 비해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두가 연결돼 순식간에 가짜뉴스가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는 앞으로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공교육 과정에 포함한 프랑스처럼 우리도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현혹하는 수많은 가짜뉴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디선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 더 늦기 전에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Thank you.